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8.2도로 올 들어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으며 영덕 36.5도, 포항 34.4도, 울진 29.6도 등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를,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7도 등 30도에서 37도의 분포로 강한 일사로 인해 낮 기온이 35도 내외로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수확기가 가까워지면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가 잇따르면서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농촌 마을, 수확을 앞둔 옥수수 밭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멧돼지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옥수수 대를 넘어뜨리고 옥수수를 골라 먹은 것입니다. 철선 울타리와 전기 목채기까지 설치해봤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울타리잖아요, 전기 울타리. 그거 해도 효과 없고 얼마나도 안 되고요. 전혀 안 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농가, 80대 할머니는 요즘 고구마밭 지키기에 노심초사입니다. 공사장에서 쓰는 깜빡등과 밤에도 빛이 반사되는 도로 안전판까지 주워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최근 옥수수와 복숭아밭이 큰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가 따먹지도 못하는 절단 내뺐지. 하나도 없이 가지 다 쳐보고 그랬는데도. 과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멧돼지들이 수확을 앞둔 조생종 사과나무까지 부러뜨리며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먹다 남은 사과엔 이빨 자국이 선명합니다. 10년 동안 애써 키운 사과나무 가지가 이와 같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새로 나무를 키우려면 10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단단하게 그물을 쳐뒀으나 깊이 30cm까지 땅을 파고 들어오는 바람에 알고서도 매번 당합니다. 밑에 바닥을 파가지고 한 30cm 정도 묻어놨는데 그걸 파고 들어오고 조금만 틈만 있어서 밀고 들어오고. 행정기관이 엽사들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했으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포항시 피해방지단은 32명. 그러나 산촌으로 피해가 많은 기북면의 경우 1명뿐이다 보니 공격성이 강한 멧돼지 포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엽사에게 지급되는 포획 보상금은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인데 비해 멧돼지는 슬개 값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나마 보상금의 73%를 이미 써버려 야생동물 포획을 엽사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해야 할 실정입니다. 총 3천만 원 중에 2,2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는 급증하는 반면 대책은 미흡해 농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플랜트건설 노조원들이 오늘 오전 포스코 본사 정문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선전전을 벌인 뒤 해산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오전 한때 포스코 본사 입구에서 포스코 직원들의 출근을 막았으며 포스코에서 해도공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산대교에서 연주와 농성을 벌여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플랜트건설 노조와 포항 지역 건설업체로 구성된 전문건설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임금 인상과 단체 협약에 관해 협상을 하고 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계속된 폭염으로 경북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이 52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경북 동해안 25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387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포항의 경우 오는 21일, 경주는 22일, 영덕과 울진은 16일까지 운영하는데 이 기간까지 역대 가장 많은 52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대구 경북 지역 미분양 주택은 6,800여 가구로 전달보다 700여 가구 늘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200여 가구 줄었지만 경북에서 900여 가구 늘었습니다. 또 대구 경북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지난해 말부터 줄곧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예고를 내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합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고준위 방패물 처분장의 부지 선정을 위해 5단계에 걸친 과학적인 지질 조사와 주민 의사 확인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부지 선정 업무의 실행기구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경북 동해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을 철강과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선박 건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방식은 시중은행이 특정 부문의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면 한국은행이 일정액을 0.75%의 저리로 시중은행에 재대출하는 간접대출로 대출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상반기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에서 68%의 집행률로 전국 1위를 차지해 국비 9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하천재해 예방사업 2지구와 고향해강 사업 4지구,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1지구 등으로 총 사업비 150억 원 가운데 국비 인센티브가 60%를 차지합니다. 경북의 올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수해 상습지구 예방 등을 위해 22개 시군, 62개 지구의 국비와 지방비 1,538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냉방기를 튼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이른바 개문 냉방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에 따른 조치로 각 자치단체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냉방기를 가동하고 출입문을 개방한 채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추정 피해액이 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피해액이 축산 분야가 21억 원, 사과 등 과일이 20억 원, 가공식품이 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과일 개수를 줄인 선물 세트와 2.5kg과 7.5kg짜리 선물 포장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축산 분야는 기준에 맞는 선물 세트가 불가능해 김영란법에서 제외시키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포항시는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추석 선물 세트 매출 가운데 5만 원 이상 비중이 백화점은 85%, 대형마트는 30%로 분석돼 백화점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도내 특성화고에 11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재학생 7,800여 명 전원에게 수업료 일부를 지원하고 고교 입학금은 10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성화고에 대한 직업훈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포항 남울릉 박명재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국회 철강포럼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철강포럼은 철강산업 발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된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 모임으로 박명재 의원과 강석호, 김광림, 원유철 등 국회의원 29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8명을 전문의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철강포럼 회원들은 포항과 충남 당진, 전남 광양 등 철강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제를 발굴해 지역 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내년에 열리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공식 디자인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부문은 포스터와 엠블럼, 로고, 마스코트 등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 문화와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함께 표현해야 합니다.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은 캄보디아와 터키에 이은 세 번째 해외 행사로 내년 11월쯤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